중간에 전화가 끊겼어요. 계속 537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피적분 함수의 부정적분을 하나의 함수로 세팅을 해서 정적분의 결과를 반드시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이런 식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뭐 그냥 이 식 자체가 미분계수의 정의식일 뿐이죠. 근데 델타 x가 아니거든요. 델타 x로 맞춰주면 되는 거지. 여기서 델타 x는 3h인데 3이 없으니까 3배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이 미분계수의 정의 그 자체니까, 근데 둘 다 1로 가니까 라지 f 프라임 1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3 라지 f 프라임 1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라지 f 프라임은 라지 f가 이거니까 당연히 요 식을 말하는 거죠. 적분한 걸 미분한 건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A네 3A 뭐지? A를 구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3A인데 그 값이 1이다라고 줘져 있었던 거구나. 얘가 1이다를 푼 겁니다. 그래서 A는 3분의 1. 요런 세팅, 요런 표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것을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또 아무나 질문해봐. 자기 모르는 거. 요번 숙제 중에서 536번 그 위에 거 옆에 거 똑같이 하면 되는데, 똑같이 풀면 돼. 얘랑 완전 똑같이 인테그랄 x세제곱 빼기 x제곱을 x제곱 dx를 라지 fx라고 바꿔. 그러면 리미트 h를 0으로 h분의 라지 f 3 플러스 h 빼기 라지 f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라지 f 프라임 3인 거죠. 그냥 바로 뭐 식을 바꾸거나 할 것도 없어. 답이 아닌 것 같아? 라지 f 프라임 3이니까 그 x세제곱 빼기 x제곱에 3 대입한 게 답인 거고, 27 빼기 9니까 정답은 1번인데. 그러면 정답이 틀린 거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으로 고치세요. 정답이 틀렸는데 말을 안 해. 저기요. 너는 3번 골라서 맞았니? 근데 왜? 또 이상한 거나 모르는 거. 뭐? 529. (0에서 3) 사이에서 그 적분 구간에 x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fx예요. fx가 맞고요. fx의 최대값을 구해라. 근데 함수 fx의 상태가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거죠. 당원 제목 그대로입니다. 당원 제목 그대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인 거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구간에서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러면 됩니다. 0에서 3, 4 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해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보면 해야 할 일이 두 가지죠. 미분이고 구간 통일이고요. 미분을 하게 되면 f 프라임 x는 여기 t 대신 x 넣는 거죠. 1 빼기 절대값 x 이렇게 되는 거고요. 구간 통일이라는 말은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f 마이너스 1은 0이다라는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입니다. f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면 부정적분 문제인 거고, 이렇게 문제를 내면
정조분으로 정의된 함수 문제겠지. 이렇게 내는 것보다 이렇게 내면 애들이 더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fx를 구하시면 돼요. 식을 만드는 것보다는 얘를 그냥 그리겠습니다. 얘를 그리면은 여기 절대값 앞에 마이너스 달려있으니까 위로 뾰족인 형태입니다. 윗표고 이 뾰족점의 좌표는 0,1이에요. 0,니까 여기가 y축이라는 거고 1이니까 x축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여기가 당연히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도 1입니다. 넓이 생각을 해야 돼. 왜냐하면 미분의 넓이가 적분의 함수값이니까요. 그런데 f-1이 여기니까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본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냥 대충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요. 감소, 증가, 감소로 그리시면 돼요. 요 라인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라는 뜻이고 요 라인이 1일 때가 그런 뜻입니다. 근데 f-1이 0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수접하는 요런 형태의 그래프다 라는 것을 알아내셔야 돼요. 이게 y는 fx 그래프예요. 이 y는 fx의 최대값을 찾는 게 미션이라고. 근데 따져봐야 될 범위가 0에서 3 사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잖아요. 그리고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상태니까 본래 함수의 그래프는 이 점에 대해 대칭일 수밖에 없어요. 이 점의 x좌표 0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3까지 남겨주시면 되는데 요즘에 요즘에 3이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따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는 것처럼 여기 1일 때의 함수값, 그러니까 극대값이 곧 최대값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0인 걸 아는 상태에서 1일 때 함수값을 알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도함수를 정적분 하시면 돼요. 근데 도함수에 그려져 있거든요. 도함수의 마이너스에서 1까지 정적분은 뭐랑 같은 말이냐면 넓이랑 같은 말입니다. 이 넓이가 1이란 말은 이 사이즈가 1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이즈고요. 이 사이즈. 0에서부터 출발했으니까 당연히 이 함수값은 1이라는 뜻이고 그게 최대값입니다. 또 모르는 문제 질문하세요. 자기가 푼 데까지 해서. 응? 512번?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512번. 이거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아닙니다. 적분 구간이 상수기 때문에 그냥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는 다항식의 미정계수 결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fx는 3x 제곱 더하기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y dy 더하기 0에서 1까지 gy dy로 째는 게 좋아. 적분 구간이 상수니까 이 결과 또한 상수인데 fy가 뭔지 모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를 미지수로 잡으시면 돼요. 상수인 미지수니까 보통 a나 라고 잡습니다. 근데 얘는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b다 라고 잡으시면 돼요. 이런 세팅에 따라서 fx가 이렇게 생긴 2차식이구나 라는 생각도 하셔야 되고 그 fx를 넣기도 하셔야 돼요. 여기 넣어서 a, b에 대한 관계식을 찾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gx도 똑같이 gx는 4x 세제곱
그냥 얘네들은 똑같은 것들이 보이죠? 연결 구호만 다를 뿐이니까 플러스 a 빼기 b라 쓰면 돼요. 이런 식으로 fx, gx를 세팅한 다음에 a, b를 찾기 위해서 a, b에 대한 방정식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정식 두 개를 이 두 개로 만드는 겁니다. 이 식을 다시 쓰는 거예요. a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근데 굳이 y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상수를 변할 거니까. 그래서 그냥 fx, dx로 써도 되고 fx가 곧 이 식이니까 fx 대신에 이 식을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3x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가는 겁니다. 계산하시면 돼. 정적분을. 다함수고 적분 구간이 0에서 1 사이면은 적분한 식의 개수만 쓰면 돼요. 요거 적분한 개수는 1이고 요거 두 개 적분한 개수는 요거 두 개거든요. 요거 뭐가? A가 이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찾으시는 거야. 이제 A를 찾기 위해서 B를 쓰는 거예요. B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gx dx니까 gx 이거니까요. 넣으시면 돼요. 4x 세제곱 더하기 a 빼기 b. 근데 b가 마이너스 1인 거 아니까 여기 바꿔놓으셔도 되겠죠. 플러스로 쓸게요. dx. 여기도 b인 거죠? 여기도 마이너스로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a 찾는 거야. 얘를 조건할 때도 암산을 때리면 되는 거죠. 0에서 1 사이 다음 함수니까. 요거 조건했으면 1이죠, 개수가. 요 두 개도 그대로죠? 이렇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4였던 거고 g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2였던 거예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그 각각의 1대입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찾았으니까 계산하시면 되는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풀면 돼. 보통 요런 식이 하나밖에 안 들어있거든. 그래서 하나밖에 안 들어있으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 하나의 값을 찾으면 되고 얘처럼 다른 게 두 개다 싶으면은 문자 두 개 세팅한 다음에 두 개 다 쓰면 돼요. 그러면 항상 이런 세팅에 의해서 이 필요한 만큼의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방정식을 만들어서 연립 방정식을 풀어주면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생김새만 보고 푸달려 할 이유가 없다고. 개 쉬운 거라고요. 또요. 윤호는 더 없어? 어? 한 문제 있어? 보는 거야. 533. 533번 다 같이 가세요. y는 ft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고 ft의 두 구간에서의 정적분이 그렇다 라고 했고요. 이걸 그림에다가 뭐 색칠해가지고 넓이가 그렇다라고 표시하셔도 돼요. 함수 sx는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 dt인데 구간 0에서 4 사이에서 sx 시대값과 시속값 사고 구하시오. 그런 문제입니다. 얘랑 똑같이 푸시는 거예요. 근데 식이 있냐 없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ft가 요거에 그려져 있는데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4라고 돼 있죠?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t dt의 의미는 이 넓이와 같죠? 이 넓이가 2다. 그리고 인테그랄 1, 4까지 ft dt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건 이 넓이가 6이라는 얘기입니다. 음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달려있는 거예요. 넓이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 sx는 도함수가 얘란 말이야. 그래서 sx의 함수값을 구할 때는 얘를 도함수로 봐야 되고요. 이게 s'x거든요. 물론 뭐 문자가 다르긴 합니다만 그냥 이걸 y는 fx 하면 됩니다. 여기 x는 되는 거고
얘가 y는 fx 그래프인데 sx가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 dt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었으니까 두 가지 짓을 하셔야 돼요. 항상 미분을 해서 s 프라임 x는 fx와 같다. 0을 집어넣어서 s0는 0이다. 이 두 개를 바탕으로 sx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 거지. 문제를 풀려면 sx 그래프를 그린다는 말은 그리려고 s 프라임 x가 이렇게 주어져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그러면 s 프라임 x를 가지고 sx의 함수값을 예측하려면 이 넓이들이 결국 방금 여기 설명했듯이 이 함수값의 차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 넓이가 2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0에서 1까지 함수값이 이만큼 커진다 그런 뜻인 거고, 이 넓이가 6이라는 말은 어떤 얘기냐면 1에서 4까지 x값이 커질 때 함수값은 6만큼 줄어든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무튼 여기 부호를 사용해서 4차 함수와 유사한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감소 증가 이렇게. 근데 따져봐야 될 게 0에서 4 사이니까 여기가 지금 1이거든요. 그럼 0을 몇 점 잡으시면 돼요? 몇 점이 0이고 4는 정확히 해보죠. 극소 라인 여기가 4란 말이야. 그래서 남겨야 할 부분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는데요. 그럼 당연히 최대값은 여기, 최소값은 여기가 되는 건데 S0가 제로이기 때문에 이 점이 다름 아닌 원점입니다. 원점. 요게 y는 sx 그럴게요. 근데 최대값은 여기잖아요. 극대값 1일 때의 함수값. 근데 요 넓이를 2라고 했으니까 요 간격이 2라고요. 그 다음에 요 넓이가 6이라는 말은 여기서부터 x가 1일 때부터 x가 4일 때까지의 함수값의 차가 6이라는 뜻이니까 요 간격이 6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각각의 함수값을 너무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최대값은 2, 최소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러면 2와 마이너스 4의 합을 요구한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라고 써주시면 완벽하다. 유도는 끝났고 딸내미는 모르는 게 없니? 시연이 좀 했어? 어? 모르는 거 번호 좀 불러봐. 알려드리니까. 오늘 만나면 작별이야. 공식적으로. 클리닉에 한두 번 불려 나오긴 할 건데. 마지막 기회야. 558. 신기한 거 구경하고 싶으면 질문을 제대로 해봐. 이런 것도 신기한 거 아닌가요? 도함수의 정적분은 함수값의 차다. 그런 명언 하나 기억하세요. 도함수의 정적분은 함수값의 차다. 기억할 수 있죠? 짧은 명언. 558번. 오른쪽 그림은 3차 함수 y는 fx와 1차 함수 y는 gx의 그래프이다. 획진합의 넓이가 2일 때 g1-f1을 구하시오. 3차 함수가 이렇게 극값을 갖는 형태로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y는 gx,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교점의 상태가 특이하죠. 제일 작은 놈은 0, 사이는 2, 제일 큰 놈은 4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간격이 같네.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G1 빼기 F1을 구하는 거니까 GX 빼기 FX를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GX 빼기 FX. GX가 1차고 FX가 3차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gx 빼기 fx는 3차식인데 세 교점에 x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인수 정리에 의해서 이 식은 x 빼기 4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고차항의 개수만 모르는 상태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를 알아내면은 여기다가 1 넣으면 답이 나오는 거야. 최고차항 개수를 알아내라고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요 영역의 넓이가 있다. 요 영역의 넓이가 이다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럼 보시는 바처럼 이 영역의 넓이는 원래 fx에서 gx를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걸 뺀 다음에 2에서 4까지 정족분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gx 빼기 fx를 만들어놨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인테그랄 2에서 4까지 씌워서 계산한 결과가 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요걸 가지고 a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산에 돌입합니다. 인테그랄 2에서 4까지 a 요에 앞에 빼세요. 그리고 요거 뭐 조금하려면 전개하셔야 되겠죠. x 세제곱 빼기 6x 제곱 더하기 8x dx 된 거죠. 그럼 뭐 암산이 안 되니까 조건하시면 4분의 x 4제곱 빼기 2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그렇습니다. 계산은 4를 쭉 넣고 1을 쭉 넣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4의 4제곱에서 2의 4제곱을 빼라 했습니다. 4의 4제곱은 256이고 2의 4제곱은 16이니까 240 4분의 240, 60 그 다음 4의 세제곱에서 2의 세제곱을 빼면은 64에서 56의 2배니까 112 그 다음에 제곱 4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빼면 12 12의 4배니까 48 되겠네요. 그러면 요들이 합치면 108 그러니까 마이너스 4의 2다 라는 결과입니다. 요놈이 2와 같다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2가 되었다 라는 거고 그럼 여기다가 1 넣어서 답 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1 넣게 되면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니까 3의 2였던 거거든. 3의 2인데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 561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4차 함수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세 도형의 넓이가 17, 5일 때 정적분 마이너스 5에서 6까지 fx 빼기 gx dx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얘도 아직 기본 개념이 약해서 그래. 이건 진짜 암산이야. fx 빼기 gx는 fx 빼기 gx를 식으로 쓸 필요조차 없어요. 그냥 그 a를 구한다 치면 a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위에 있는 게 g거든요. 그래서 a가 지금 10을 했죠. 10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5에서 0까지 gx 빼기 fx dx인 게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b는요 7은요 0에서 4까지 fg 관계가 변했으니까 f에서 g를 뺀 걸 정족분한 게 7인 거고 다시 위치 관계가 변했죠. c 5는 인테그랄 4에서 6까지 g 빼기 f dx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뭘 요구했냐면 f 빼기 g를 여기에서 여기까지 정족분 하세요 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 0은 연결이 되고 4는 연결이 되니까 요 세 놈을 약간 조정을 해서 답을 내면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얘는 g 빼기 f니까 f 빼기 g 만들고 싶으면 양변 빼기 하시면 되고요. 이거 마찬가지고 결국 이 세 놈 합친 게 답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8입니다.
또요. 어려워 하는 거에 질문. 그럼요. 588. 588. 어려 보이는 거 질문하면 좋죠. 내가 찾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588번.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F2는 2고 F6은 6인 연속 함수 fx에 대하여 2에서 6까지 정적분의 결과가 S. 그리고 fx 역함수 gx에 대하여 똑같은 구간. 왜냐면 f2는 2니까 g2도 2인 거고 f6은 6이니까 g6도 6인 거거든요. 그래서 gx도 2에서 6까지가 되는 겁니다. 2에서 6까지의 정적분의 결과가 k 빼기 s가 되도록 할 때 k가 얼마냐 그런 얘기예요. 역함수가 있다는 말은 증가 또는 감소라는 뜻인데 2일 때 2고 6일 때 6이니까 증가라는 뜻입니다. 증가하는 곡선 하나 대충 그리시면 돼요. fx만요. gx 그리시면 안 돼요. 제가 뭐 요반에서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같은데 역함수 관련된 문제를 풀 때마다 하는 내가 만든 명언이 있는데 역함수 문제는 역함수를 구하거나 그리지 않습니다. 요 문제가 딱 그런 명언에 부합되는 문제인 거예요. y는 x는 그릴 필요가 없는데 이 문제는 그리는 게 좋아. 왜냐면 두 점 다 y, x에 있으니까 2,1을 여기다가 6,6을 여기다가 찍어주면 돼요. 근데 fx를 직선으로 그려버리면 약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곡선으로 그리는 게 좋다. 그런 식으로 요 놈이 y는 fx다 라고 치죠. 그러면 이건 내가 말한 적 있을 건데 요 놈을 y축으로 요 놈을 x축으로 바꾸는 순간 요 놈이 y는 gx가 된다고요. 그러면 인테그랄 2에서 6까지 fx dx는 어느 영역이냐? 요 영역이 되는 거죠. 인테그랄 2에서 6까지 gx dx는 여기가 x축이기 때문에 2가 여기고 6이 여긴 거예요. 2에서 6까지는 요 구간을 말하는 거야. 요 구간이고 이 그래프가 gx니까 요렇게 치면 역함수를 그려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다. 그림 실력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되게 아름다운 도형인 걸 확인할 수 있죠. 네모에서 네모로 된 거니까. 근데 이 네모는 36이고 이 네모는 4니까 이 넓이는 30이에요. 두 넓이의 합은 30이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S와 K 빼기 S가 있으니까 그 K가 이게 답이야. 또요. 또 어려워 보이는 거 하세요. 시험이는 끝난 거야? 선우는 좀 했어? 이번 숙제? 재윤이는 안 했어.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주제가 무엇일까? 앞에 그 사주열이 있는 거예요. 등차수열 연계된 게 있다고? 몇 번인데? 548번입니다. 여러분. 등차수열 잘 못하죠? 등차수열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수열인데 왜 내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이에요. 등차수열 어려운 문제 엄청 어려워요. 지금 뭐 수원을 대수를 좀 한 번 이상 들어가지고 이 수업을 듣고 있겠지만 대수도 만만한 과목이 아닙니다. 548번 fx가 그와 같은 2차 함수다. 근데 이거 뭐 그림에서도 인수분해 관계는 이게 보이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fx와 x축을 둘러싸인 부분은 x는 k k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 그거와 y축을 나누었을 때 세 부분의 넓이가 S1, 2, 3인데 S1, 2, 3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일 때 S2를 구해라. 그런 문제. 아
이거야말로 너무 쉬운 문제죠. 왜냐? S1 플러스 S2 플러스 S3 등차 수열을 이루는 연속될 필요도 없고 등차 수열을 이루는 그냥 등차 수열이 있어.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의 첫째 항, 얘는 등차 수열의 둘째 항, 얘는 등차 수열의 셋째 항이라고 치면 등차 수열에서 일정한 간격의 항의 합은 그 항의 개수가 몇 개건 상관없이 등차 중항 논리에 따라서 얘네들이 3개면 3이고요. S고 여기에는 이놈의 평균을 쓰는 거야. 얘네들의 평균은 양 사이드의 평균이야. 이렇게입니다. 근데 이 3개 다 더한 게 뭐냐? 6분의 공식을 쓰란 소리죠. 얘는 6분의 딱 그 영역이 그런 그 조식을 써라는 뜻이니까 2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니까 쓸 필요가 없고요. 베타가 1이고 알파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베타 빼기 알파는 3인 거고 3의 3승이죠. 너무 쉽습니다. 얘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냐? 2분의 9냐? 2분의 9를 3 나오는 거니까 2분의 3. 정답은 2분의 3. 만약에 S1이나 S3를 구하라고 했으면 계산이 필요해요. 근데 S2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K가 뭔지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이런 등차 수열의 기본 개념에 입각해서 개빠르게 답을 내라. 근데 이제 자기는 K까지 구해가지고 진짜 S를 구했다? 그래서 맞았다? 맞은 게 아니라고요. 또 뭐가 있을까? 또 뭐가 어려운 주제일까? 그 142번이 여기 200번이거든요. 여기서 어려운 거 있지 않을까? 오케이. 유형 142번 해보자. 일단 574번 해보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이거죠. 이런 포물선이고요. 이놈과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여기요. 6분의 공식으로 암산을 때리면 6분의 27이니까 2분의 9의 6분의 9 2분의 9를 y는 mx가 4분의 9씩 자른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가 원점이니까 y는 mx는 이렇게 그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어서 이 두 개가 같은 넓이가 되었다. 그럴 때 m이 얼마냐? 그런 뜻인 거지. 그러면은 요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게 좋거든. 요 영역의 넓이도 6분의 공식을 쓰는 거예요. 6분의 공식을 써서 그것의 반이 6분의 공식을 써서 같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6분의 공식을 쓰려면 경계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가 필요해요. 여기가 필요하니까 이 포물선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저기가 얼마인지를 찾아야 돼. 연립은 암산으로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는 mx다라 암산은 못할 사람이 없잖아. x는 뭐가 나오냐면은 3 빼기 1이 나옵니다. 요 점의 x 좌표가 3 빼기 1입니다. 그러면 이 영역의 넓이는 공식에 따라서 6분의 절대값 a인데 이렇게 2차 함수랑 직선이 만드는 영역의 넓이 공식의 절대값 a의 a도 2차항의 개수거든요. 그래서 2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쓸 필요가 없어요.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뺀 것의 세제곱만 쓰면 되는 거지. 작은 놈이 0이니까 이걸 뺄 것도 없는 거죠. 요거의 세제곱 3 빼기 m의 세제곱 이놈이 2분의 1배의 전체 넓이와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됩니다. 6분의 3의 세제곱 이렇게요. 이걸 날리시고요. 지금 20 찾는 거죠? 요 계산만 해주면 답인 거지. 2분의 27. 다른 과정을 거쳤다? 제대로 푼 게 아닙니다.
다음에 세 문제밖에 없네. 근데 요거 유형 142번은 전부 다 이차함수 관련이라서 세 문제 전부 다 6분의 공식으로 푸는 거예요. 이등분이 요거 말고 딴 데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런 유형보다 차라리 유형 141번이 더 어려워. 유형 141번을 보겠어. 두 도형의 넓이 같은 말이거든요. 이등분이라는 거랑 두 도형의 넓이 같은 거야. 근데 이렇게 요런 부분이랑 요런 부분이 이등분 될 때랑 그 유형 141번처럼 이등분 될 때는 그 처리하는 법이 달라요. 처리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라서 문제가 5개나 있는 거거든. 제일 뒤에 있는 게 3부터 쓸 거 아니야. 573번 해볼게요. 오늘은 2시간 내내 숙제가 많았기 때문에 중간이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만 풀어드리려고 했지만 지금 뭐 대부분 다 해소를 한 것 같고 5분 후에 평소처럼 끝내고 쉬었다가 테스트를 볼 건데 오늘은 그 어떤 그 사건이 한번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내막까지 말씀드릴 이유는 없고요. 그래서 총 30문제적으로 만들었거든요, 테스트를. 그래서 평소 15문제를 나왔으니까 홀수분만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홀수분만 푸는 걸로 할 건데 자기는 40분 내에 홀수분 다 풀고 짝수분을 추가로 풀 시간이 됐다. 그런 사람들은 짝수분을 푸셔도 돼요. 그러면 짝수분을 맞춘 점수는 어떻게 적용을 시킬 거냐면은 홀수분을 다 맞아서 15점이야. 그래서 짝수분이 더 맞았어. 그러면 추가시킬 거고 홀수분 하나 틀렸다? 그러면 추가시키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홀수분을 맞춰라. 그런 문제, 그런 얘기입니다. 짝수분 건드리지 말고. 57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3차함수의 그래프와 X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S1이고 이 곡선과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S2인데 그 두 개가 같을 때 상수 K를 구해라. 그런 문제예요. 따라 그릴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죠. 여기가 S1, 여기가 S2. 요 두 개가 같다, 넓이가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얘랑 얘의 X축과 Y축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넓이가 같다는 것은 각각의 넓이를 실제로 구해서 같다고 푸시면 안 되는 거고 여기에서 여기는 관심을 끄고 여기까지 그냥 풀로 적분을 때린 게 0이다. 그로 푸는 겁니다. 근데 좀 쉬운 문제는 여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가. 보통 3차 함수면 인수분해를 시켜요. 인수분해가 대개식을 준다고요. 그래서 여기가 뭔지 알아요. 여기가 뭔지 알아서 여기 0인 걸 알고 여기가 뭔지 알고 그래서 그냥 0에서 이 아는 값까지 정적분을 시킨 게 0이다를 그냥 식을 세우면 그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 하나가 만들어지니까 그걸 풀면 되거든.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이 문제가 제일 뒤에 있는 이유는 여기가 안 나와. 여기가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가 모를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선택해서 풀어드리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티하시면 돼요. 모르니까 미지수로 하고 놓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t 말고 땅에서 가. t는 왠지 변수 느낌이에요. 0에서 p까지 알파, 베타, 감마로 가. 0에서 알파까지 이렇게 하죠. 0에서 알파까지 0에서 알파까지 3차식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dx 이게 0이다. 이렇게 식 하나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식 하나를 더 만들 수 있냐면
당연히 이 알파 여기를 알파 썼다라는 것의 의미는 x 절편 중에 하나가 알파다 그런 얘기고 다르게 바꾸면은 이 3차식은 0이라는 3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라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나머지 두 분은 뭔지 모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거나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알파를 집어넣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지. 그래서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은 알파 세제곱 빼기 2알파 더하기 k는 0이라는 식이 나오는 거야. 요것도 정리하고 나면은 똑같은 모양의 식이 되거든. 그래서 요 두 개를 연립해서 알파와 k 두 개를 찾겠다고 생각하면 돼. 문자 알파 k 두 개고 식도 두 개니까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계산력에 달려있는 겁니다. 요거를 이게 한쪽이 0이잖아요. 그럼 그냥 이거 정적분 부정적분 한 다음에 x에 알파 넣는 거야. 바로 할게. 4분의 알파 4제곱을 보고 이거는 얘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을 보고 이거는 플러스 k 알파일 거야. 이게 0이다. 그런 얘기죠. 보시다시피 알파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알파 하나는 날려주시면 돼요. 날려주세요. 날려주세요. 여기가 세제곱이 되겠죠. 4배 합시다.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4 하지 말까? 하지 말자. 자, 요 두 개를 연립해야 할 타이밍인데 K를 날리고 싶죠? 지금 알파들을 물론 날리고 싶은데 알파를 다 날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K를 날려서 알파를 먼저 구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람직해요. 그래서 이거 빼기 이걸 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3 알파 세제곱 이거 빼기 이거 하고 있어. 플러스 3알파 K 없어졌지? 는 0이 다시 한번 알파는 0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날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왜 이러지? 아 여기가 빼기였죠? 네, 빼기였어. 네, 빼기였어요. 빼기였으니까 그러면 이거에서 이걸 뺄 거니까 빼기 할 거네요. 빼기 할 거. 이렇게 됐습니다. 오케이. 여기 1이 남는 거죠. 그러면 알파 제곱이 3분의 4다 그런 뜻이니까 지금 알파는 양수를 납부했기 때문에 알파는 루트 3분의 2다 이렇게 찾았어요. 알파는 루트 3분의 1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k까지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변계값을 모를 때는 미지수로 놓고 그냥 똑같이 써 원래 하듯이. 그러니까 따로따로 구하면 안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따로따로 요 값 알아내가지고 따로따로 구하겠다? 그 생각을 하면 절대 못 봅니다. 네 계산 실력으로는 계산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가운데 거를 신경 끄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요 두 개 위치가 다를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플러스 나는 게 0인 게 당연한 거니까 그걸 가지고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는 여기도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변수로 잡고 이 변수와 네가 알아서 잡은 어쩔 수 없이 잡은 변수와 문제에서 이미 잡혀있는 변수 그 두 개에 대한 방정식 두 개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첫 번째 방정식은 불로 접근하게 0이다. 두 번째 방정식은 이 새끼가 금이다. 이렇게 두 개의 방정식을 세워서 연립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총 10번의 수업 참여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 테스트로 유종의 미를 고르세요. 제시를 일정 끝나고 나서 부르면은 피차 기분이 안 좋잖아.